백내장은 누구나 생기는데요. 수정체가 원래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서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하얗게 혼탁이 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80세 정도까지는 안 생기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넘으시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80세에는 백내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0세까지 사실 게 아니라 100세 시대 120세까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수술이고 안과 의사들도 다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술 건수가 많은 것이 바로 백내장이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흔하게 가장 많이 받는, 전 국민이 꼭 100세 시대에는 한 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백내장은 누구나 흰머리처럼 오는 것이고 10분에 한 번의 수술만으로 나머지 인생은 백내장 걱정 없이 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전 검사는 사실 일반 안과 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렌즈를 삽입하거든요. 우리가 안경 도수 정하듯이 그 렌즈의 도수를 정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이고, 한 번 들어간 렌즈는 죽을 때까지 평생 써야 되는 렌즈예요. 나한테 정말 맞는 렌즈가 딱 들어가야 좋겠죠. 그 렌즈의 도수를 결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고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나올 때까지 정말 여러 번 수차례,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희가 찍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막 지형도 검사를 찍는데요. 각막이 모양이 동그랗게 잘 있는지 아니면 약간 우둘투둘하게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난시를 잘 잡으려면 도수와 축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시가 있다면 축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난시가 많으면 렌즈도 난시 렌즈를 넣어야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렌즈를 넣는 것이 좋은지를 보는 검사예요. 난시가 여러 개로 겹쳐서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렌즈를 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불규칙 난시가 있거나 원추각막이라는 각막이 튀어나오는 그런 병도 있는데, 그런 병이 있으면 또 다른 특수한 렌즈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각막 지형도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망막이 건강한지 보는 검사인데, 망막의 황반이라고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있거든요. 거기를 잘라서 보는 OCT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망막이 10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건강하게 잘 있는지를 보는데, 만약에 망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분은 백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망막 질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시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시력이 잘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수술 후에 시력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분이 다주점을 원하시면 망막이 건강해야 되는데, 망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주점 렌즈를 특수하게 넣거나 아니면 아예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망막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검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건조증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검사가 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검사 결과가 다 잘못 나오게 되거든요. 건조증이 확실히 치료가 되었는지, 건조증이 없는 상황에서 찍었는지, 건조증이 또 너무 심하면 수술하고 나서도 더 건조증이 생기기 때문에 더 고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야 돼서 건조증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막 내피세포 검사도 중요하고 동공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동공이 작은지 큰지에 따라 렌즈의 빛번짐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고, 또 시축이라고 해서 내 눈이 빛이 통과해 잘 보이는지 시축 위치도 렌즈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얘기를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책을 읽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사전 문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는 우선 간단한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간혹 눈을 누를 때 갑자기 굉장히 어지럽고 구토를 하는 반사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데요. 그래도 갑자기 구토를 하는데 누워있기 때문에 기도로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좀 부러운데 진정제를 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먹고 수술을 해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돼서 환자분들이 다 좀 편안하게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정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약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시면 우황청심원을 좀 드시고 오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할 수 있는 따뜻한 차와 우황청심환과 불안을 가라앉히고 수술을 준비하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들어오기 전에 산동제를 넣거든요. 그래서 동공을 키워야지 속 안에 있는 백내장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간혹 이제 산동제를 넣었는데 잘 안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동공을 키우는 약이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동공이 잘 안 커지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동공이 안 커질까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끊어야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일주일 정도 끊는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커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끊지 않고 수술을 하곤 하는데요. 동공이 잘 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그동안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나면 10분 이내로 끝나게 되고, 만약에 좀 어려워지면 그래도 15분, 20분, 또 환자분들은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할 때 통증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서 눈알을 좀 빵빵하게 할 때 뻐근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갑자기 눈을 피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할 정도의 통증은 전혀 아니어서 대부분은 편안하게 받으십니다. 통증이 걱정이 되니까 마취를 할 수가 있는데, 마취도 안약을 자주 넣어서 눈을 마비시킨 다음에 수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픈 주사를 놓거나 하는 과정도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밑에다 구우 마취라고 해서 주사를 놓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마취를 선호하시는 의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약으로서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 자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벌리고 있는데 이거 내가 벌리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눈이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벌리고 있는 느낌도 별로 그렇게 들지 않고요. 눈을 감고 싶은 마음도 별로 생각보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다 보이는데 이게 너무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시작하자마자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 빛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휘황찬란한 빛의 향연을 보고 너무 즐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구가 움직이는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난시 축을 이런 색등 현미경을 통해서 점을 찍고요. 그리고 점만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난시 축을 미리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검사 값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내서 그 현미경의 시뮬레이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과 일치하는지 한번 이중으로 체크를 하게 돼서 난시축 때문에 점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전낭을 동그랗게 연 다음에 안에 있는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그 나머지 주머니에다가 렌즈를 넣고 나오면 끝입니다. 수술하면은 산동 동자가 커져 있기 때문에 직후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부시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좀 갖고 오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고 빛이 다 번져서 보일 수밖에 없고 눈 안에 염증도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동공이 작아지는 데는 최소 6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음날 시력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하시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셔서 저녁을 먹는 동안 점점점 시력이 더 좋아졌다,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한동안 상태가 점점점 좋아져서 동공이 줄어들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는 게 뒤쪽으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뿌열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점점 시력이 더 나빠진다든지 점점 더 안 보인다든지 하면은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꼭 다시 가셔야 합니다. 수술하면 처음에는 바깥쪽에 좀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쪽으로 아주 조그마한 2mm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 바깥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좀 이물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렌즈가 딱 들어가서 굉장히 빛이 밝으면서도 좀 어지럽다고 느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다른 거를 보기 때문에 마치 안 맞는 안경을 쓰는 것처럼 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좀 피곤하고 동공도 커져 있어서 좀 눈부시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이물감은 2시간에서 한 6시간까지 지속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점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간혹 이제 수술하시고 바깥쪽이 나풀나풀 거린다든지 반짝반짝거리고 아니면 좀 어둡게 보인다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것은 렌즈 테두리가 보이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수술하신 분들의 20%, 30%까지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그 증상이 없어지게 되시고, 길게는 1년까지도 가실 수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저녁을 드시고 점점점 시력이 돌아오고 눈도 약간 바깥쪽으로 이물감 느꼈던 것이 편안해지시는 그래서 다음날 시력이 좀 잘 보이고 좀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날 눈이 굉장히 아프고 구토할 것 같고 그리고 앞도 좀 뿌옇게 보인다 그러면 안압이 올라간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흰자가 빨개지면서 눈이 아파지고 보이는 것도 점점 잘 안 보여진다 그러면 흰자가 빨간 게 감염의 사인이기 때문에 안내염을 의심해야 돼서 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2가지가 아니면은 다른 상황은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회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기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의 전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